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도학습 모델 중에 하나인 디시전 트리 모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은 나중에 디시전 트리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 그 다음에 실제 예제, 그리고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실제 저희가 실습을 해볼 텐데, 그 전에 디시전 트리라는 학습 모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개념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시게 되면 나중에 어떠한 디시전 트리 모델을 쓰시더라도 이러이러한 방법대로 모델이 구현되는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디시전 트리는 트리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분류 또는 회귀를 위한 전통적인 머신러닝 모델이 되겠습니다. 학습하는 방식은 지도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요. 즉 X라는 데이터, Y라는 라벨이 쌍으로 붙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라벨 Y를 맞추도록 학습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모델이 되고요. 그리고 모델 임무는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전형적인 디시전 트리의 모델 구조가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모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의사결정 노드라고 합니다. 디시전 노드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요 끝에 있는 것을 저희는 이파리 노드라고 합니다. 이파리 노드에는 뭐가 할당이 되어 있냐면 라벨 또는 정답이 할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는 뭐냐면 가지라고 해서 브랜치죠. 얘가 나무가 보게 되면 나뭇가지가 여러 개 있듯이 디시전 트리에도 이 브랜치라는 걸 가지고 분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의사결정 노드의 값에 따라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분기되는 방향을 저희는 가지라고 합니다. 또는 브랜치라고 하죠.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디시전 트리 학습 모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지도학습이기 때문에 X라는 입력 데이터, 이게 X라는 입력 데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아지라는 것이 Y라는 라벨이 됩니다. 이렇게 X라는 입력 데이터하고 Y라는 라벨을 그 쌍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로 학습하는 방식이 바로 지도학습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강아지라는 데이터, 여기서 예시로 들고 있지만 이 강아지라는 데이터, 강아지라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은 몇 개가 될까요? 특성은 몸무게, 털 색깔, 눈동자의 모양, 귀 모양, 꼬리 길이, 그래서 5개의 특성이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벡터 형태죠. 보시는 것처럼. 자, 그랬을 때 디시전 트리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모델에서는 입력 데이터의 특성을 의사결정 노드에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동자의 모양이 여기 대입이 되고, 귀 모양의 길이가 여기에 대입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파리 노드에는 어떤 게 할당이 되냐면 라벨 또는 레이블, 정답이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강아지가 이 이파리 노드에 할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디시전 트리의 처리 방법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입력 데이터에 있는 각 특성을 어디다가 위치를 시키는 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이파리 노드에 있는 레이블을 잘 구별하느냐라는 것이 바로 디시전 트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이 모델이 할 수 있는 임무가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라벨이 범주형일 때 또는 연속형일 때, 그리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X의 특성 값이 연속형일 때 또는 범주형일 때에 따라서 이 분기점을 잡는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벨의 Y라는 라벨이 두 가지 형태의 라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범주형 라벨이 있고요. 예를 들면 강아지, 고양이, 코끼리,
길이는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연속형이 있습니다. 연속형. 예를 들면 나이, 뭐 몸무게, 길이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라벨이 만약에 디스인트리를 만들 때 이 라벨이 즉 요 이파리 노드에 할당된 요 라벨이 범주형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분류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연수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라벨이 연속형이 되면 예측을 할 수 있는 학습 모델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입력 데이터의 X, 입력대 X의 요 특성도 두 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 연속형 데이터, 연속형의 특성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꼬리 길이도 마찬가지로 연속형이 될 것이고요. 귀 모양을 한번 볼까요? 귀 모양. 귀 모양이 고양이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조그맣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강아지인 경우에는 이렇게 뭐 귀가 크거나 아니면 덮어 있는 귀가 된다라고 우리가 모양을 구별해서 범주를 만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귀 모양은 범주형 데이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디센트리의 종류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모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ID3 그다음에 C4.5 형태가 있고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분기, 가지가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는 ID3 그다음에 C4.5 계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CART라고 해서 CART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CART는 보시는 것처럼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라고 이거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CART, CART라는 모델은 분류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예측, 회귀도 할 수 있는 모델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ID3 그다음에 C4.5라는 것은 로스킬란이라는 사람이 독자적으로 혼자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만든 디센트리 학습 모델이 되고 1986년에는 ID3가 개발이 됐습니다. ID3라는 것은 이터러티브 반복적으로 디코터마이저라고 해서 이게 분기하는 뭐 그런 뜻인데요. 여기에 있는 3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자, 로스킬란이 1986년에 처음 만들었던 ID3는 사실은 Y라는 라벨이 범주형입니다. 범주형밖에 풀지 못했죠. 즉 ID3는 이 분류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X라는 입력 데이터의 특성은 마찬가지로 범주형이었어요. 범주형.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1986년에 로스킬란이 개발했던 ID3는 분류를 위한 모델입니다. 라벨이 범주형밖에 취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X라는 특성도 범주형 데이터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점을 1993년에 개선한 것이 바로 C4.5예요. C4.5는 ID3의 단점인 라벨의 범주형 것, 그 다음에 X의 범주형인 것을 더 개선한 것이죠. 물론 정확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엔트로피를 개선하는 기법도 개발이 됐지만 가장 주요한 개선점은 뭐냐면 Y라는 라벨을 범주형 또는 연속형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만든 것이죠. 자, 그래서 C4.5는 Y라는 라벨이 두 가지가 다 된다. 범주형을 취급한다는 것은 분류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속형. 연속형을 취급한다는 얘기는 예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회귀. 예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X라는 데이터의 특성을 마찬가지로 범주형도 취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형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C4.5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ID3하고 C4.5 로스킬란이 만들어 놓은 그 디센트리는 분기점이 여러 개다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레오 브레이먼하고 et al 이라는 것은 라틴어로서
어덜스란 뜻이에요. 어덜스. 위드 어덜스가 되겠죠. 그 레오 브레이먼이 그 동료들하고 개발한 것이 바로 CART고요. 1984년에 개발이 됐어요. CART는 분기점이 두 개입니다. 분기점이 굉장히 표준적이라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특성들이 어떤 거는 3개, 어떤 건 4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기점이 두 개인 것은 큰 장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트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분류도 가능하고 예측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Y라는 라벨이 당연히 범주형과 그 다음에 연속형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카트는 또 시작점부터 X라는 라벨, X라는 데이터의 특성을 마찬가지로 범주형도 취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속형도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카트라는 것이 사실은 IDC나 C4.5보다 더 직관적이고 더 일반화된 모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디스엔트리라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학습 모델들은 칼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사이킷런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사이킷런은 전통적인 머신러닝을 우리가 만들 때 구현할 때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전통적인 머신러닝은 이 사이킷런 안에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신경망 모델도 있는데 신경망 모델의 기능은 약간 떨어지고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전통적인 머신러닝의 모델이 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 사이킷런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시전 트리의 모델이 바로 칼트예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스팅 모델이 있는데 이 부스팅 모델도 역시 기본적으로 이 칼트라는 구조를 가지고 개발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사이킷런을 가지고 디시전 트리 모델을 구현하시거나 아니면은 최근 나와 있는 그레디언트 기반의 그레디언트 부스팅이나 아니면 아다 부스트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모두 이 칼트라는 트리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를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제가 디시전 트리의 기본 개념을 설명드렸죠. 다음에는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앞에서 설명드린 그 디시전 트리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디시전 트리를 구현하느냐에 대한 방법입니다. 역시 뭐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자, 그 디시전 트리를 구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분기되는 결과가 가능하면 같은 종류를 묶일 수 있도록 요게 가장 키입니다. 같은 종류를 묶일 수 있도록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균질하게 하도록 그 특성을 상위 의사결정에 위치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디시전 트리를 구현하는 방법은 분기되는 결과가 어떤 특성을 적용했을 때 분기되는 결과가 가능하면 같은 종류로 묶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특성을 상위 의사결정 노드에 위치시킨다라는 것이 바로 디시전 트리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 뭐죠? 임무를 처리하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 같은 종류로 묶일 수 있는 특성을 찾는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강아지하고 고양이라는 이 입력 데이터를 분류하는 문제를 fun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강아지하고 고양이에 대한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몸무게, 그다음에 뭐 꼬리, 뭐 귀 모양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몸무게라는 특성을 물어보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구별이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를 물어보게 된다면 왼쪽에는 강아지 2마리, 고양이 1마리,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강아지 2마리,
고양이 2마리 이렇게 분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특성에 강아지, 고양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에 몸무게라는 특성을 가지고 두 개의 이 객체를 분류를 하게 되면 이 몸무게를 물어보게 되면 왼쪽에는 강아지 2마리, 고양이 1마리, 오른쪽에는 강아지 2마리, 고양이 2마리로 분류가 된다, 묶여진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귀 모양이라는 특성을 물어보게 된다면 귀 모양이라는 특성을 물어보게 된다면 왼쪽에는 강아지 4마리, 오른쪽에는 고양이 3마리 이렇게 분류가 됐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특성이 그 특성으로 말미암아 구별되는 객체가 균질한가요? 예를 들면 몸무게를 물어보게 되면 몸무게에 대한로 나뉘어지는 것이 강아지 2마리, 고양이 1마리, 강아지 2마리, 고양이 2마리로 돼 있고 귀 모양을 물어보게 되면 모두 강아지, 모두 고양이가 되겠죠. 귀 모양으로 물어봤을 때가 몸무게로 물어봤을 때보다 더 균질하다는 거죠. 더 균질하다. 그렇죠? 균질하다는 것은 뭐냐면 균질하다는 것은 이 호모지니티라고 하죠. 균질하다 또는 이 순수하다, 퓨리티라고도 해요. 호모지니티, 퓨리티는 균질하다이고요. 이게 반대말이 뭐냐면 균질한 거의 반대말이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뭐 비균질이 되겠죠. 비균질 또는 엔트로피가 높다. 엔트로피가 높다. 또는 임퓨리티하다. 임퓨리티.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순수하지 않다, 엔트로피가 높다, 비균질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종류로 묶어 있는 것이 균질하는 것이고요. 균질하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낮다라는 뜻이 돼요. 엔트로피가 낮다. 그 다음에 이 섞여 있는 경우, 여러 가지 객체가 섞여 있는 경우는 비균질하다 또는 엔트로피가 높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분기된 결과가 가능하면 같은 종류로, 즉 균질하게 만들어주는 특성을 상위의 의사결정 노드에다 위치시킨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모델이 잘 예측하는 결과로 학습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 별표를 5개 쳐놨죠. 이 별표 5개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디스엔트리에 대한 모델을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할 때 더 자세한 이론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 디스엔트리를 구현하는 기준이에요. 디스엔트리를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의사결정 노드, 다음에 의사결정 노드 이렇게 트리 모양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트리 모양이 나오는 이 의사결정 노드는 데이터 X의 특성이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부터 먼저 여기에 있는 노드에다가 특성을 넣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결정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의사결정 노드를 만들어서 그 디스엔트리를 구성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법칙, 여기 나온 처리 방법, 이것이 바로 이 ID3 C4.5를 만들었던 로스킬란이 제안한 이런 식으로 균질성을 계산해서 이걸 기준으로 디스엔트리에 의사결정 노드를 채워 넣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ID3하고 C4.5는 엔트로피 개념으로 써라라는, 엔트로피 개념으로 각 의사결정 노드의 특성을 찾아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레오 브레이먼하고 그 동료들이 만들었던 기준은 뭐냐면 칼트에 나오는 기준은 지니 인덱스, 지니 계수를 기준으로 균질성을 계산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아까 설명드린 디센트리라는 것은 의사결정 노드가 있고 맨 이파리 노드에는 라벨이 붙어 있는 학습 모델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X라는 데이터의 특성을 의사결정 노드에 위치를 시켜서 우리가 디센트리를 구현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 노드에다가 각 X의 특성을 위치시키느냐,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기준은 뭐냐면 이 균질성, 호모지니티 또는 퓨리티라고 하는 것들 기준으로 가장 균질하게 만들어주는 균질하게 만들어주는 X 데이터의 특성을 상위 의사결정 노드에 위치시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균질성이라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걸 근거로 균질하다, 아니면은 호모지니우스하다, 아니면 퓨어하다라는 것을 결정할 거냐라는 거죠. ID3하고 C4.5를 발명했던 로스킬러는 엔트로피를 써라, 엔트로피라는 방법을 써서 균질성을 계산해라 라고 제안하고 있고요. 칼트를 만들었던 레오 브레이먼과 그의 동료들은 지니 인덱스를 써서 균질성을 계산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균질성을 엔트로피를 쓰건 아니면은 칼트를 쓸 때는 지니 계수를 쓰건 이걸 계산하고 나서 가장 이 엔트로피 또는 지니 계수 관점으로 균질하게 만들어주는 X의 특성을 상위 의사결정 노드에 위치시켜서 디센트리 모델을 완성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간단한 예를 통해서 디센트리를 구현한 방법을 같이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분류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강아지라는 데이터가 4개가 있고요. 고양이라는 데이터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강아지하고 고양이에 대한 데이터 정의는 몸무게라는 특성, 그다음에 꼬리라는 특성, 귀 모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3차원 데이터가 됩니다. 3차원의 벡터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과연 어떤 특성을 이 의사결정 노드에다가 위치시켜야지만이 마지막에 있는 이 이파리 노드에 정확한 분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센트리를 잘 만든다는 것은 이 의사결정 노드에 가장 적절한 X의 특성 값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결정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아까 설명드린 ID3 또는 C4.5에서의 이 기준은 엔트로피라는 걸 가지고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칼트라는 것은 지니 인덱스로 결정하는 것이죠. 엔트로피하고 지니 인덱스는 다음번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시간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균질하게 만드는 것, 그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분기를 했을 때 분기된 결과값이 균질하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엔트로피를 적게 하는 것이고 지니 인덱스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몸무게라는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그 대입을 해봤더니 구별해봤더니 몸무게는 뭐가 될까요? 몸무게는 연속형입니다. 여기서는 연속형 데이터여서 일단은 연속형에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것을 10kg라고 계산을 하고 나서 계산했다고 치면 10kg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10kg보다 큰 것을 가지고 했더니 강아지 2마리, 고양이 2마리로 분개가 됐고, 그 다음에 10kg 미만으로 했더니 강아지 2마리, 그 다음에 고양이 2마리로 분개가 됐죠. 이 경우에는 사실은 이 같은 숫자로 묶여 있는 것이 가장 엔트로피가 높은 거예요. 가장 비균질한 것이 모든 데이터 안에 객체들이 같은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가장 비균질한, 가장 임퓨리티한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꼬리라는 특성을 가지고 꼬리의 길이죠. 꼬리의 길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여기가 마찬가지로 연속형 데이터가 되겠죠. 연속형 데이터의 기준점을 여기서는 30cm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30cm를 기준으로 30cm보다 큰 것 하게 되면 강아지 1마리가 걸렸고
고양이 3마리가 해당이 됐어요. 그리고 30cm 미만으로 봤더니 고양이 1마리가 해당이 됐고 강아지 3마리가 해당이 됐습니다. 즉 꼬리가 30cm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분기를 해봤더니 이렇게 분기가 된 것이죠. 몸무게보다는 더 균질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고양이, 대부분 강아지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모양을 봤습니다. 귀 모양은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범주형 데이터예요. 범주형 특징이에요. 특성이에요. 그래서 크고 덮여 있는 모양, 그리고 작고 서 있는 모양, 이렇게 두 가지로 봤을 때 크고 덮어 있는 모양 봤더니 강아지가 4마리가 해당이 됐고 고양이 1마리가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고 서 있는 걸 봤더니 모조리 고양이가 됐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이럴 때는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매우 균질하죠. 모두 다 고양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것도 균질해요.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더 균질하지만, 그래서 고양이가 1마리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강아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균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3가지 특성을 봤을 때 어떤 특성이 가장 균질하게 분기를 시키는 거가 될까요? 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귀 모양을 가장 첫 번째 의사결정 노드에 위치시킨다. 왜 그러냐면 귀 모양이 다른 어떤 특성보다 가장 데이터를 균질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 모양을 첫 번째 의사결정 노드, 이거를 루트 노드라고 하죠. 루트 의사결정 노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위치를 시키고, 그러면 크고 덮여 있음이 아까 이렇게 나왔죠. 강아지 4마리, 고양이 1마리. 그 다음에 작고 서 있음 하면은 모조리 고양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귀 모양을 봤을 때 작고 서 있다 하게 되면 100%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꼬리 그 다음에 요걸로 나면 요거는 이제 더 이상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요걸 봤을 때 그 다음에 생기는 건 뭐냐면 이 꼬리가 몸무게보다는 더 균질하게 만들어주는 특성이었죠. 그래서 꼬리라는 특성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꼬리를 물어보게 되면 30cm 이상이 되면 강아지 3마리로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30cm 미만이 되면 강아지 1마리, 고양이 1마리로 분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몸무게를 가지고 이제 10kg 이상일 때는 강아지, 10kg 미만일 때는 고양이로 분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시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일단 목적은 뭐냐면 이 강아지, 고양이 입력된 데이터는 강아지, 고양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모델은 강아지냐 고양이를 분류하는 임무가 될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8개의 데이터가 됩니다. 강아지 4개, 고양이 4개. 그리고 각 데이터는 3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이러한 걸 가지고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각각 특성마다 대입을 했을 때 가장 균질하게 만들어주는 특성을 상위 의사결정 노드에 배치시키면서 의사결정 트리를 구축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디시전 트리의 모든 디시전 트리의 사실은 기본적인 개념이어서 요거를 공통적으로 가져가시고 요 내용을 항상 명심하신 상태에서 앞으로 배울 조금 더 구체적인 디시전 트리 모델을 배우실 때 요 내용을 상기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